공모주 연구소. 오늘은 2021년 변경되는 공모주 청약 제도를 간단하게 알아보고 당장 2021년 1월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바뀌는 공모주 청약 제도, 어떤 영향이 있는 걸까? 먼저 무엇이 바뀌는지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 청약자의 배정 물량이 확대된다는 점입니다. 전체 공모 물량 중 일반 청약자 물량 비중이 현재 20%에서 최대 30%까지 배정된다는 것입니다. 늘어나는 10%는 우리사주조합 미달 물량에서 최대 5%를 가져오고 하이힐드 펀드 우선 배정 물량 중에서 5%를 가져오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사주조합에서 미달이 될 가능성은 매우 낮기 때문에 여기서 나올 물량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이고, 하이힐드 펀드 배정 물량 중 5%만 가져온다고 하면 일반 청약자 물량은 25%로 배정되어 나오는 종목들이 대부분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는 주식 배정 방법인데, 현재는 아시다시피 자신이 청약한 투자금에 비례해서 주식이 배정되는 비례 방식이 적용되고 있지만, 변경안이 적용되면 절반 이상은 균등 방식, 절반 이하는 비례 방식으로 이 두 가지 방식을 병행하게 됩니다. 최소 절반은 균등 방식으로 배정된다는 의미인데요. 균등 방식은 n분의 1, 즉 배정 물량을 청약한 인원수로 나누어 똑같은 수량을 배정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배정 물량이 만주고 청약한 인원이 1000명이라면 인당 10주씩 똑같이 배정됩니다. 일반 청약자에게 배정되는 물량 중 최소 절반은 이러한 균등 방식으로 배정이 되고, 나머지 물량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비례 방식으로 배정되는 두 가지 방식이 병행됩니다. 이에 따라 청약 방식도 일괄 청약, 분리 청약, 다중 청약 등 증권사 재량으로 다양하게 진행이 될 수 있겠지만, 편의상 한 번에 청약한 다음 균등 배정한 후 남은 물량을 비례 배정하는 일괄 청약 방식이 가장 유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괄 청약 방식은 뒤에 예시를 통해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청약 방식으로. 현재는 주관사가 다수일 경우 증권사를 다르게 하여 중복 청약이 가능하지만, 변경안이 적용되면 중복 청약이 금지되어 한 곳의 주관사에서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지금까지 중복 청약으로 눈치 싸움을 많이 해서 한 주라도 더 받아왔기 때문에 아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변경안은 정확히 언제 적용이 될까요? 2020년 12월 1일 이후에 증권신고서를 최초 제출한 기업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하이힐드 펀드 5% 추가 배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기업부터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배정 방식과 절차는 주관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최종적으로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받고 진행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1년 1월에 이에 대한 추가 지침을 발표한다고 하니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당장 1월에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 걸까요? 현재 2021년 1월에 청약 일정이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 2020년 12월 1일 이전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기업이라 여기에 적용되는 기업은 많지 않습니다. 특히 1월에 가장 큰 대어로 꼽히는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의 경우 주관사가 두 곳이지만 최초 증권신고서를 11월에 제출했기 때문에 다행히 중복 청약 금지 적용은 피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금일 기준으로 두 개의 기업이 최초 증권신고서를 12월에 제출함에 따라 새로운 변경안이 적용되는 영광을 누리게 될 예정입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미래에셋대우가 주관사인 CN투스성진과 대신증권이 주관사인 핑거입니다. 만약 1월 예정대로 CN투스성진에 청약을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먼저 CN투스성진의 공모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공모가 밴드 최상단은 32,000원, 이 기준으로 공모 규모는 512억, 청약 한도는 최대 32,000주, 약 5억 수준입니다. 일단 일반 청약자의 배정 물량의 경우 아직은 하이힐드 펀드의 5% 물량을 가져올 수 없고, CN투스성진은 공모 물량 중 우리사주조합 물량이 없기 때문에 아쉽게도 일반 청약 물량의 비중은 현재와 동일한 20%이며 주식수로는 총 32만 주입니다. 여기에 균등 방식으로 50%, 비례 방식으로 50% 배정한다고 하면 각각 16만 주가 되는데, 균등 방식에서는 청약 신청 건수로 나눈 것이 인당 배정 주식수가 됩니다. 최근 미래에셋대우에서 주관한 노촌 FMB의 일반 청약 건수가 약 36,000 건이었기 때문에 이보다 약간 많은 4만 건 정도의 청약 신청이 있었다고 가정한다면 청약을 하신 분들은 공통적으로 4주를 배정받게 됩니다. 물론 청약 건수가 더 많아진다면 추첨 방식으로 어떤 분은 3주를 받으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4주를 받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만약 1억의 투자금으로 청약을 했다고 하면 총 몇 주나 받게 될까요? 일단 균등 방식을 적용해서 4주는 이미 확보한 상태고,
나머지 16만 주에 대해서는 자신이 청약한 수량에 일반 경쟁률을 나누는 방법으로 배정 수량이 계산됩니다. 일반 경쟁률은 미래에셋대우에서 주관했던 기업 중 비슷한 공모 규모를 통해 짐작해서 약 7조의 청약증 거금이 들어온다고 가정하면 대략 2,800대 1 정도의 경쟁률을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1억 투자 시 비례 방식으로는 2주가 추가되어 총 6주를 배정받게 됩니다. 만약 지금과 같은 비례 방식으로만 적용한다면 1억 투자 시 5주를 배정받는 결과가 예상되는데 변경된 제도가 현행보다 한 주 정도 더 배정받는 결과로 나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투자 금액대별로 시뮬레이션 해보면 상황은 많이 달라집니다. 일단 2억 투자 시에는 동일하게 9주를 받게 되어 큰 의미가 없지만 최대 한도인 5억을 투자한다면 변경된 안으로는 15주, 현행 방법으로는 23주로 꽤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비교적 작은 금액인 5천만 원을 투자한다면 변경된 안으로는 5주, 현행 방법으로는 2주로 현행 방법보다 변경된 방법이 매우 유리합니다. 또한 결정적으로 현재 증권신고서에는 최소 증거금에 대한 기준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상태로 청약을 진행한다면 최소 투자금 16만 원으로 4주를 배정받게 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5억을 투자해야 15주를 받는데 16만 원 투자하고 4주를 받게 되는 신세계가 펼쳐지는 셈입니다. 투자금이 부족해서 지금까지 공모주 청약을 하기 어려웠던 분들에게는 공모주 투자 참여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되기 때문에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공모주 청약 제도의 변경은 의도하지 않은 곳에 혜택이 돌아갑니다. 가족 계좌를 많이 보유한 투자자에게 너무 많은 혜택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혼자 1인 계좌로 5억을 청약해서 15주를 받는 것보다 가족 4인 계좌로 64만 원을 청약해서 14주를 받고 플러스 알파까지 챙긴다면 이 역시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닐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족 계좌는 차명 계좌를 이용하는 것이고 또 증여세가 부과되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현재 금융법상 공모주 투자를 위한 가족 간 차명 계좌 사용은 예외적인 사례로 인정되며 장기 주주가 되어 배당을 받지 않는 한 증여세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부작용이 앞으로 어떻게 해결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아무런 대책 없이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한다면 증권사 우대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보다 가족 계좌를 먼저 만드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은 현재 증권신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저의 예상이며 향후 제도적인 수정이 있다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일단 현재까지 제출된 증권신고서 기준으로 살펴보면 1월에는 2개 기업 CN투스 성진 핑거에 변경된 제도가 적용된다는 사실과 변경된 제도 하에서는 계좌 수가 많은 가족이 매우 유리하다는 사실을 전해드리면서 오늘의 연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공모주 청약 제도가 다른 방식으로 수정되거나 구체적인 적용 방법이 확정된다면 또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늘은 공모주 연구소에서 공모주 한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